자, 물리학원 꾸준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각 운동량. 요거는 이제 앵글러 모멘텀이라는데 표시를 갖다가 물리적 기호로서 표시하는 거는 보통 이게 L 표시예요. L. 벡터로서 L 표시하게 되고 L의 정의는 R 곱하기 P로 되고 곱하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벡터의 곱셈이 되는데 이게 외적이라서 토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적으면 R 크로스 M V가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놓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고양이를 갖다가 낙법 고양이를 갖다가 뒤집어서 이 상태에서 놓으면은 이렇게 고양이가 몸을 갖다가 뒤틀면서 뭐냐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착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이 뒤집은 상태에서 몸을 갖다가 이렇게 착지하게 나오고, 그죠? 고양이 특징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분석하는 모양이 이제 고양이 습성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갖다가 보통 2m 이상이 돼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뭐냐면 고양이가 몸을 뒤집어서 이게 착륙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 사람의 눈높이 정도 되는, 그죠? 1m 이상, 한 2m 가까이 정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안전하게 고양이가 이 낙법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낙법하는 걸 갖다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꼬리인데 보면 꼬리가 바짝 서 있죠, 그죠? 여기도 꼬리가 바짝 서 있고, 고양이가 이제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뒤집어서 놓으면 그냥 떨어지겠죠, 그죠? 몸을 뒤집어서 잘 안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가능한 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꼬리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몸을 갖다가 먼저 앞 상체를 갖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하체를 갖다 뒤집고, 그죠? 그 와중에 뭐냐면 꼬리는 반대로 돌려요. 쉽게 말해서 몸하고 꼬리가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면서, 그죠? 반대로 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꼬리가 길면 길수록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꼬리를 갖다 묶어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고양이는 다치겠죠, 그죠? 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벡터의 요 크로스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 이제 벡터 곱이 나오는데, 벡터 곱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벡터 A B의 내적이 있고, 그죠? 내적, 이걸 갖다 도트 프로덕트라고, 도트 프로덕트 A 크로스 B가 있겠죠, 그죠? 이걸 갖다 크로스 프로덕트라. 이걸 갖다가 내적, 이걸 갖다가 외적이래요. 자,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토크를 갖다 예를 들어 같으면 이게 나사가 있고, 그죠? 스패너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힘을 줘서 나사를 갖다 오른 나사가 이제 풀리겠죠, 그죠? 나사를 이렇게 푼다 할 때, 요 푸는 힘, 이 돌리는 힘, 토크를 갖다 우리는 돌리는 힘이라죠, 그죠? 돌림에 표시하는데, 돌림의 토크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내가 주어지는 요 힘에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리에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수직일 때, 그죠? 가장 커지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요 D를 갖다가 보통 뭐냐면은 회전팔이를 해요. 다른 데서는. 이 책에는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회전팔의 길이를 해요. 회전팔의 길이. F를 갖다 연장시키고, 그죠? 요 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요 직각되는 요걸 갖다 회전팔 길이를 해요. 이걸 갖다 보통 D를 표시하는데, 여기 이제 파이면은 D는 R의 사인 파이가 되죠, 그죠? 사인 파이가 되고, 이게 FD가 되죠, 그죠? 토크의 크기는. 이제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토크 타워는 R 크로스 F. R 크로스 F. 아까 L은 뭐였죠? R 크로스 P가 되겠죠. P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걸 갖다가
x, y 좌표 평면에서, 그죠? y축으로 된 좌표 평면에서 r이 있고, 그죠? 내가 여기에다가 힘 F를 갖다가 가해주게 되면은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 R하고 F가 이루는 평균 4변형의 면적이 되고, R하고 F가 여기 이제 F가 되겠죠, 그죠? 벡터는 옮겨놔도 되니까 F 요 면적이 될 거고, 방향은 뭐냐면은 R하고 F가 이루는 요 면의 수직인 박대. 그러니까 R하고 F가 XY 좌표 평면이 있기 때문에 토크의 방향은 반드시 뭐냐면 여기에 면의 수직이니까 여기에 Z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크기는 AB의 사인 세타고, 그죠? 아까 좀 했죠, 그죠? AB의 사인 세타 요 면적이 될 거고, 방향은 요 AB가 이루는 요 면의 수직인 벡터가 될 거고, A 크로스 B를 하면은 요 위쪽이 될 거고, B 크로스 A 하면은 아래쪽이 될 거고, 반대가 거꾸로 되죠, 그죠?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항상 이게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C하고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C하고 이게 완전 달라져요. 이거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진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잘 알고 있는 거죠. A 크로스 B에 미분하게 되면 앞에 식을 미분해주고 뒤에 식을 미분해주고, 여러분들 뭐야 잘 알고 있는 거죠. FG가 있으면 이거 미분하면 F.G F의 G 다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이 벡터 크로스는 뭐냐면 이 3차원 벡터에서만 성립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왜 그래 되느냐, 어떠한 면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3차원 벡터에서만 이게 일반적으로 정의돼요. x 방향을 갖다가 I, y 방향을 갖다가 J, z 방향을 갖다가 K로 되는 이 3차원 벡터를 갖다가 가정했을 때 I 곱하기 I는 어떻게 되느냐, I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겠죠, 그죠? JJ도 마찬가지 제로일 거고 KK도 마찬가지,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반드시 제로가 돼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AB의 A 크로스 B의 크기는 뭐였죠? AB의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요 세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 곱하기 J를 하면 어떻게 되냐, K가 되고, IJ는 K, 마이너스 JI는 K, 그죠? IJ는 K, JK는 I, J 곱하기 K를 하면은 I 방향이 될 거고, K 곱하기 I를 하면 J가 될 거고, K 곱하기 I는 J.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벡터 크로스는 이거는 반드시 알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그 공업수학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이거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벡터 A하고 B를 갖다가 곱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X방향, Y방향, Z방향이 있을 거고, B도 X방향, Y방향, Z방향이 있을 거고, 이럴 때 곱하면 II는 곱하면 장이 제로 될 거고, 그죠? IJ 하면은 K가 될 거고, IJ는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K 하면은 I가 될 거고, JK 하면은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X 하면은 AZ 하면은 이건 이제 Y가 될 거고, J가 될 거고, AZK가 되겠죠? KI 하면은 J가 될 거고, 여기 있죠, 그죠? J. 그런 식으로 이제 적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I 방향은 이렇게 여기 나오고, J 방향은 이렇게, J 방향은 요렇게 되고, 그죠? X, Y. 그 다음에 K 방향은 요 K는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A 크로스 B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막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식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저 행렬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원래 행렬하고 벡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배우고 지금 넘어와서 지금 이게 부가관이 빠져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참 큰일이에요. 지금 행렬 벡터를 갖다가 중요한데 시험 내기가 어렵다고. 이 수능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너무 쉬워갖고. 그래서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행렬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실제로는. 뭐 중요한 거는 그냥 빼어 나가면 되니까, 지금 A 곱으로 B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돼. A 크로스 B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각 성분별로 I 성분을, I 방향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Y하고 Z 성분을 갖다가 서로 곱해서, 그죠? YZ 빼주고, 그 다음에 I 방향은, 그 다음에 J 방향은 요쪽 방향에 I하고 K를 갖다가 곱한 게 J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J 하면은 K 방향이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실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예제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벡터 A가 2,4, 그러니까 지금 좌표평이 있는데 X축, Y축이 되어 있고, 지금 X방향에 2, Y방향에 3, 여기 벡터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마이너스 1, 2로 되어 있고, 벡터 B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크로스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A 크로스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요 면적이 얼마인가? 104mm 면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 되느냐? 그거보다는 그냥 계산하면 돼. 실제 요거 곱하면 A가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요거니까 곱하면 2하고 2를 갖다 갖고 2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요놈 곱하면 II는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고, 요놈 곱한 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고, 요놈하고 곱해진 거, 제가 너무 복잡하게 그렸나요? 요놈 곱한 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곱한 건 없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도 없어질 거고, 지금 식이 빠졌네요. 지금 이게 지금 플러스 6에 J 곱하기 J가 지금 빠졌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거는 제로 끄고, 요것도 제로 끄고, 그 다음에 이제 IJ가 나오는데, IJ는 K였죠, 그죠? 아까 K, 이 4K, 그 다음에 JI는 마이너스 K가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3K가 되죠. 그래서 7K가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2, 3, 마이너스 1, 2 해서 요렇게 보면 4,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3에서 7, AD 마이너스 BC라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안에서 지금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7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 곱 플러스 A라면 이제 이게 이제 순서를 뒤집은 거죠, 그죠? 요놈을 갖다가 뒤집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K가 돼서 서로 방향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A 크로스 B하고 마이너스 B 크로스 A는 같다라는 게 이제 벡터 곱에서의 값이고, 이제 실제 이제 토크 계산을 갖다 하는 게 한예예요. F가 지금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깨졌네요. F가 지금 2,3의 뉴턴이고, 그 다음에 R이 4,5에 다니는 메타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벡터예요. 이거는 이제 힘이니까 뉴턴이고, 그죠? 위치 벡터 되겠죠. 그럴 때
토크 타우를 구하시오. 타우는 뭐였죠? R 크로스 F였죠. 그죠? 그러면 R은 4, 5죠. 그죠? 4, 5, 2, 3. 그러면 3, 4, 12, 마이너스 2, 5, 10 하면 2가 되고, 그죠? 2. 그 다음에 단위는 뭐냐? 이게 지금 XY 좌표축이니까 X축, Y축이니까 Z축이겠죠. 그죠? K 방향 벡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훨씬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4, 5, 2, 3. 이렇게 곱하고, 그죠? 4 곱하기 3, 마이너스 5 곱하기 2. 그래서 2, 이렇게 하면 돼요. 복잡하게 이거 하면 괜히 그냥 이렇게 실제 계산 안 해요. 중요한 얘기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12-10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계산 필요 없고, 그죠? 4, 5, 2, 3 요거만 실제 쓰이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플러스 5죠. 그 다음 마이너스 돼요. 디터민트 계산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행렬에서 홈수학에서 아마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이 아까 R 크로스 P를 했죠. 그죠? 요것만 외워주면 된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회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운동량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스케이트 선수가 봉이 돼 있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다 봉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잡는 순간, 내가 가는 토크에 의해서, 그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죠? 그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내 몸에 대해서 따진다 치면은, 잡는 순간 이쪽을 이제, 봉 지점은 F가 될 거고, 그죠?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더 낫겠네요. 제가 회전축을 갖다 이걸 잡고, 그죠? 회전축을 잡고, 사람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R이면 뭐냐면은, 내가 운동량 P 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돌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도는 이유는 간단하죠. 잡아당기니까, 그죠? 운동하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이 봉이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내 몸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토크를 갖다가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게 토크 이제, 이게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게 더 쉽겠네요. 이게 왜 낫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찾게 되면은, 이게 돌게 되게 되면 이제 가구 능력이 생성되는데, 가구 능력 L이 R 크로스 P로서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좀 상관없이 지금 그림하고 지금 뜬금없이 나와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하고 요 타워하고 L의 관계식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운동량 P가 있을 때, 그죠? P는 뭐냐면은 운동량 MV였죠. 그죠? 질량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퍼 세컨 단위는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면 되게 되면은 DT의 DP는 운동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M의 DT의 DV가 되고, 그죠? DT의 DV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가속도 A죠. 그죠? 그래서 F는 M에게 되죠. M에게 돼서 여기 힘 F가 되죠. 그죠? 그래서 P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은 힘 F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고능량 A를 갖다가 R 크로스 P를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볼 것 같으면,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DT의 DL 갖다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식을 미분하게 될 거고죠. DT의 DR 곱하기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에다가 DT에 DP가 되겠죠. 그죠? 이제 DT의 DR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 벡터를 갖다 이번에 속력 V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는 MV를 했죠. 그죠? 아까. 그 다음에 R에다가 DT의 DP는 뭐냐면 힘 F가 될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V에다가 V를 갖다 곱하면 같은 벡터 곱하면 크로스라면 이건 장력이 제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로로 가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F가 돼요. R 곱하기 F. R 곱하기 F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토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은 이 토크가, 그죠?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가구 능력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토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물체가 돌고 있을 때 내가 토크를 주게 되면 이게 가구 능력이 바뀌게 되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힘을 주게 되면 속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원운동에서 회전에서는 이 A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토크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직선으로 움직인 물체에 대해서는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운동량이 바뀌게 되고, 이거는 뱅진에서 얘기고, 그죠? 뱅진 운동. 이거는 회전 운동에서 얘기죠. 그죠? 회전 운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만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L은 R 플러스 P이고, 그죠? R 곱하기 MV인데 이걸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이 식이 된다.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식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이면은 미분에 더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그냥 바로 미분했어. 여러분 미분을 잘 아니까, 그죠? 미분했어. 미분하면 F 6을 되는 걸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계속 설명이니까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P 곱하기 R이 아니고 R 곱하기 P예요. P.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예제를 들어가면 그림과 같이 XY 좌표 평면에서 어떤 M인 균형 M인 물체가 속력 V를 갖고 움직이고 있을 때 가공량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L은 R 크로스 P만 일단 적어놔고, 그죠? L의 크기는 R에다가 MV죠. 그죠? MV 사인 세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이니까 V하고, 그러니까 P하고 이게 P죠. 그죠? R은 항상 수직이니까 사인 세타가 1이 되겠죠. 그죠? 90이니까. 그래서 이제 L은 MVR이 될 거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X축, Y축을 갖다 곱하게 되게 되니까, 이게 이제 X축보다는 이게 이제 이쪽에 갖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P에 R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오면, 여기 오든 상관없어요. 이 좌표 평면에 이 면에 수직인 벡터, XY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벡터, 이게 이제 요 면에서 그저 뒷면에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K 방향 벡터 되겠죠. 여러분들 좌표 평면 배웠을 때 아마 여러분들 주로 이걸 많이 했을 거예요. X축, Y축, Z축. 그럼 이게 이제 이래 같은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위쪽이 되겠죠. K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식의 방향이면 플러스가 돼요. 반식의 방향. X, Y, I, J. IJ면 K가 이쪽이겠죠. 그죠? K. 예. 그래서 반식의 변화를 갖다가 항상 플러스를 하면 K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벡터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상에서, 그죠? 두 벡터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이 면이 한 면을 이루고, 그죠? 두 벡터가 지금 선이 두 개 존재하게 되면 이게 한 면을 이루게 되고, 이 면의 수직인 벡터가 이 가분의 벡터. A에서 B로 돌아가게 되면 위쪽일 거고, 그죠? B에서 A를 하면 아래쪽이 되겠죠. 방향이 거꾸로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M1인 구와 이 구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박스가 되어 있고,
여기에 마찰이 없어요. 여기에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도르래가 있고, 이 도르래가 반지름이 R이고, 도르래 반지름이 R이고, 지금 반지름이 R의 크기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요 도르래가 질량이 요 태에만 뭐 있고, 그죠? 요런 림 있죠. 연결하는 요 림은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도르래 살의 무게, 요 살의 무게는 필요 없고, 전부 다 이 림에만 이렇게, 이 테들이 있죠. 그죠? 요 태에만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의 개념을, 가군의 토크 개념을 이용하여 이 물체의 성가속도를 구하시오. 성가속도. 근데 이제 이게 줄이 이렇게 연결해서 줄이 안 늘어나니까, 그죠? 줄이 그러면은 이게 가속도 A면 이것도 가속도 A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림도, 그죠? 같이 돌겠죠, 그죠? 그럼 이 가속도, 이 림도 움직이는 게 가속도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푼다면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요게 질량 M이고, 그죠? 요것도 질량 M이고, 그래서 M1, M2, 질량 M. 세 개가 더한 게, 그죠? 어떤 가속도인데, 이게 가하는 힘은 M1의 G겠죠. 그죠? F는 MA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죠? 같은 가속도. 그래서 F는 MA 해도 제일 쉽게 푸는 게 요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풀어도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물체하고 이 물체의 속도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내려가는 속도하고, 그죠? 물체가 M1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요 태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휴로 돼서, 그죠? 같이 양면까지 되게 되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세 물체가 다 한 덩어리를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이 이게 M1의 G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요. 제일 쉽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선운능력으로서 선운능력이고 가구능력으로서 이제 풀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돌게 되니까 이게 돌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N축 여기 중심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돌아가고, 그죠? 지금 이게 M2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죠? M1이 이렇게 또 움직일 거고, M1이 움직이는 거 속력을 V라면 M2도 속력 V가 될 거고, 그죠? 요 림도 돌아가는 게 속력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림의 질량이 얼마냐? 요 테두리 질량 M이에요. 질량 M. 그 다음에 이 축을 중심으로,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림, 그죠? MV에 라지 R을 갖다 곱한 게 되죠. 이게 축으로부터 그리니까 움직이는 게. 아까 L은 뭐였죠? R 곱하기 P였죠, 그죠? R 곱하기 MV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이 얼마냐? 여기 R이고, 그죠? 이게 질량이 M이고, 그죠? 속력 V로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전축이 있고, 그죠? 질량 M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그죠? 속력 V로 움직이는 거하고, 요 질량이 회전축 주위로, 그죠? 같은 반지름이 중심으로부터 가리는 것 같고, 질량, 속력 V로, 그죠? 이 질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질량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이게 속력 V로 움직이는 거하고, 운동량이 아니고, 가구 능량은 같아요. 왜? 이게 R의 MV이기 때문에. V 다 같잖아요, 그죠? 잘라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돌아가나, 가구 능량은 두 개가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M1은 이 중심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MV에 R이 될 거고, 그죠? M1에. 그 다음에 이거 따지면 M2에 V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림은 MVR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 M은 도롤의 M2 해서 전체 가구 능력이 될 거고, 요걸 갖다 미분하면, 요걸 미분하면, V를 갖다 미분하기 여기 이제 A겠죠. 그죠? 여기 이제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잡아당기는 이 M1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은 M1의 G일 거고, 그죠? M1의 G에다가 요 축으로부터 거리 R. 이게 이제 토크가 되겠죠. 그죠? 토크.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걸 이용한 거죠. 그죠? DT의 DL이 토크를 이용하면 이제 이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A가. 크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건 이제, 가구 능력을 이용해서 토크 개념을 해서 요 순속들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빠진 게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돌아가는 요 가속도가 갖다 알파라면, 그죠? R의 알파가, 그죠? A가 되겠죠. 그죠? 이건 했어요, 이미. R 세타가 했으니까 요걸 미분하면 R 오메가가 속력 V가 될 거고,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R의 알파가 A가 될 거고, 그죠? 한 번, 두 번 미분하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죠? R의 알파 A. 이게 A는 R의 알파.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 각가속도. 돌아가는 요 각가속도. 뭐 구할 수 있어요. 각가속도. 알파는 각가속도. 회전해서 이미 했어요. 앞장에서.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강체의 가구 농량이 나오는데, 강체의 가구 농량. 어떤 판이, 디스크 판이 있고, 그죠? 판이 있고, 여기에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오메가로 돌고 있어요. 오메가는 이게 이제 벡터라 했죠, 그죠? 회전축의 방향에 대해서 이게 반시계 방이면 플러스, 시계 방이면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가구 능력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럴 때, 요 회전치에서, 그죠? 가구 능력을 계산한다 치면, 이걸 갖다가 돌아가는, 오메가는 다 같아요. 다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되느냐? 속력이 증가하죠. 그죠? V는 R오메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 요 M1이 속력 V로 갖고 지금 이게 항상 이제 계전체에서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갖게 되는 이제 LI를 갖다 친다 치면 여기에 갖게 되는 가구 능량은 거리 RI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속력 M VI가 될 거고 요 VI는 R 오메가에서 RI의 오메가 되겠죠. 그죠? RI는 뭐냐면은 요 축으로부터 거리예요. 거리.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MI, 이게 그죠? MI. 그 다음에 RI 제곱 오메가가 되겠죠. 이 쪼갠 게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무수히 많겠죠. 그죠? 이걸 다 더하면, LI를 다 더하면, 요걸 갖다가 다 더하면 서메이션이 되겠고, 그죠? MI, RI 제곱이 나올 거고, 그죠? 오메가는 이제 다 같이 돌아가니까 다 각속도는 같아요. 한 바퀴 돌면 다 같이 각속도는 다 같은 거죠. 강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메이션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인테그랄이 되죠. 그죠? 인테그랄. 여기 다 쪼개면 그죠? DM으로 다 쪼개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I는 R 제곱이 DM이니까 요 식이 지금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여러분 적분하니까 이게 쪼갠 걸 갖다 질량을 갖다 DM이고 그죠? 거리가 R만큼 떨어지는 R 제곱이 DM 되겠죠. 그러면 이게 LZ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축이니까 그죠? Z 방향에 보면은 이게 I 오메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갖다 미분하기 전에 dt의 dl을 하기 전에 i는 그대로 거고, 그죠? dt의 d 오메가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럼 dt의 dl이 뭐였죠, 아까? 토크였죠, 그죠? 토크는 i 알파라는 건 이게 똑같은 식이죠, 그죠? 다 연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요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뱅진 운동에서는 질량 m이 어떤 속력 v를 갖고 있고, 회전에서는 간섭 모멘트 i가 각속도 오메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속력 v를 보여줄 수 있으면 운동량 p는 m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간섭 모멘트가 i인 게 오메가로 돌아가 있으면 l은 i 오메가가 될 거고, 제가 될 거고. 그럼 요걸 갖다 미분한 게 뭐였죠? 여기 미분한 게, 요거 미분하면 P를 미분하면 F가 될 거고, L을 미분하면 토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속력 V를 얹어 있으면, 이게 이제 오메가로 돌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회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미분하면 파워가 나올 건데, 시간에 대한 에너지 변화율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MV의 A가 되니까 여기 FV가 될 거고,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타워 오메가가 될 거고. 책에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이거는 뱅진 운동, 요거는 회전 운동. 두 개 비교하는 그래프. 한번 쭉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요약이 되니까 이게 제일 알기 쉬워요. 알기 쉽고.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 지금 L은 R 곱하기 P. 이게 하나 더 빠졌네요. 그 다음에 토크는 R 곱하기 F. 두 개만 더 들어가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과 뱅전 운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소 문제하고 이제 잠깐 씻도록 할게요. 시소 문제는 이제 진행중인 토크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빠하고 딸하고 지금 이게 파드하고 도트가 지금 타고 있게 되면은 이제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으면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고 이것도 작용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반시계 방향이고 딸은 시계 방향이니까 아빠가 이게 플러스를 잡고, 그죠? 딸은 마이너스를 잡고 시계 방향이니까 이제 토크를 계산하시면 그냥 토크를 계산하면 토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벡터를 찍으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냥 토크를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토크의 크기로 구하면 아빠는 M 파드의 G 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냐면은 2분의 L에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코사인 세타죠, 그죠? 코사인 세타. 반드시 세타는 아니에요. 세타는 F하고 그다음 요각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세타, 이게 이제 파이면, 그죠? 사인의 파이가 될 건데 이게 사인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파이는 2분의 파이 세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플러스를 거고, 그죠? 딸은 마이너스가 돼서 n 도트 g에 2분의 l에 코사인 세타가 이게 이제 토크가 되겠죠, 토크의 크기는. 그래서 토크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값이 더 커져서, 그죠? 이 값이 더 커져서 시계 방향에 돌 거고, 반시계야 아빠가 더 무거워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건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토크는 I 알파였죠, 그죠? 아까 I 알파. 그럼 I를 구해야 돼요, I는 이제 시소의 무게가 M이기 때문에 M의 L 제곱에 12분의 1. 요건 이제 해미했어요. 길이가 L이고, 그죠? 질량이 M인 물체가 여기 요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면, 질량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i는 x제곱에 dx 라운드 i dx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쫓겨갖고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간속 모멘트 계산하는 거 그러면 이게 12분의 ml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반지름 2분의 L이니까 2분의 L 제곱일 거고, 그죠? 딸도 2분의 L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빠, 딸, 이게 요 시소 무게 요 세 개 간속 모멘트 돼서 이제 여기 될 거고, 가구는요 이게 되겠죠, 그죠? 오메가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는 가속도를 알파를 구한다 치면, 예, 또 세 번째겠죠, 그죠?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딸은 마이너스고, 그죠? 아까. 아빠는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알파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 근역을 이루는 경우이겠죠, 그죠? 돌아가는 각도 일정이라든지 해서, 이게 이제 딸하고 아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빠가 앞쪽으로 좀 옮겨갔으니 좀 무겁다 생각하고, 그리고 D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토크가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분의 L이 아니고 이게 D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D가 돼. 이게 제로. 코사인 세타, GG 없어지고 나니까 M, F의 D가 M 도트에 2분의 L이 돼서 D는 아빠 몸무게하고 딸의 몸무게에다가 2분의 L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쉬운 대로 뭐 아빠가 80kg, 딸이 뭐 40kg 이렇게 되다 치면,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만약에 뭐 1m라 치면 2m라 치면, 그죠? 아빠는 이게 1m 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40kg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계산하는 식을 갖다가 좀 복잡하게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 그림이죠, 그죠? 아까 그 시계를 갖다가 되게 복잡하게 막 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놓은 거 있었죠, 그죠? 뱅진하고 해전하고 두 개를 갖다가 구별합니다. 뱅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M이고, 그죠? 속력 V일 거고, 해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R일 거고, 오메가가 될 거고. 그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그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FP는 MV가 될 거고, 그죠? 이 같은 가구는 약이 I 오메가 될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L은 R 곱하기 P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는 MV가 될 거고, 이거 갖다가 미분한 게 이제 F가 DT의 DP인데 F는 MA일 거고, 이거 갖다 미분한 게 토크인데 DT의 DL인데 이게 I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파워가 될 건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게 2분의 1 MV 제곱을 갖다 실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V 제곱 M일 거들, 그죠? V 제곱은 2V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V를 갖다가 미분해 주니까 DT의 DV가 돼서 2분의 1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M DV가 F겠죠, 그죠? 그래서 FV가 되고, 그죠? 유의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분해 주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미분하게 주면 이게 파워가 되는데, 이게 타우 오메가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체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구입한다 할 때, 이 자동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파워가, 그죠? 요 토크하고, 그죠? 요 파워죠. 몇 마력이냐? 이 P의 단위는 이제 와트죠, 그죠? 와트. 몇 마력이냐? 마력. 토크의 크기는 아까 했죠, 그죠?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